자, 기출유형 44번 서스턴 척도와 의미분화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스턴 척도 유사동감법. 일단 이름부터 굉장히 구림이 느껴지지 않아요? 엄청 구림이 느껴지는데 일단은 이제 뭐 요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조금만 할게요. 얘는 일단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척도예요. 얘는 순수하게 시험용으로만 나오는 척도고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그러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많고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어떤 척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태도 측정의 정신물리학 방법을 사용한 척도 구성 방법이고 일단 이거부터 정신물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물론 이제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가 되긴 하지만 척도를 구성할 때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자, 등간 척도의 일종으로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적 의견의 일치도가 높은 항목의 연속체 사이를 동일 간격으로 구분해서 수치를 부여한다는 거야. 이거를 그냥 좀 쉽게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그 우호냐 비우호의 사이를 갖다가 그 주관성을 이제 등간하게 동일 간격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성을 동일 간격으로 구분한다. 평가자들의 어떤 주관성을 동일 간격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 평정자들이 중앙값을 구해서 값이 높은 문항 순서대로 중앙값 간격이 유사한 문항들을 선택하여 최종 문항들을 구성을 해요. 일단은 뭔가 조금 그 이상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스턴 척도로 그 중앙값 이런 게 나오면 서스턴 척도로 생각을 하고 요거는 약간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는 문항이고 일단은 외운다. 라고 생각하면 외운 대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문항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과 태도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과 태도가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제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독립적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가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제로가 될 수가 있나? 심지어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문장에서 등간 척도의 일종으로 각 문항에 대한 전문 평가자들의 의견 일치도가 높은 항목들의 연속체 사이를 동일 간격으로 구분해서 수치를 부여한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일단 딱 이 말을 듣자마자 나는 무슨 생각이 들면 이게 빡친단 말이지. 여기서 이제 판단과 태도가 독립적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동관성 유지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지 않는 척도예요. 이런 거를 문제로 낸다라고 하는 거 나는 되게 짜증이 나. 왜 쓰지 않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돌도끼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 쓰잖아 아무도. 자, 아무튼 그다음 의미분화 척도. 요거는 조금 써요. 요거는 조금 씁니다. 양극 대비 형용사를 사용해서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의미 차원으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측정 대상에 대한 응답 가치, 태도, 주관적인 의미 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5에서 7점 척도를 사용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유형에는 오스그의 의미 분석법과 스타펠 척도가 있는데 요게 의미 분석 값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지. 특정 어떤 전자 제품이 있어요. 어떤 무언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편안함, 여기서 뭐 기능적 이런 식으로 이제 편안함과 기능적이 있을 때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갖다가 체크를 하는 게 의미분화 척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스타펠 척도 같은 경우에는 뭐 요게 이제 뭐 편안함이 마이너스 5점부터 시작했고 플러스 5점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체크를 하는 것들이 이제 스타펠 척도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간간히 사용되는 이유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따라 사용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간히 사용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구하고 싶을 때 이런 문항들을 가끔가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도 여태까지 이거를 한 3번인가 4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봤기 때문에 뭐 그나마 약간 익숙해서 뭐 이런 것도 쓰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연구 주제 관련된 가능한 많은 진술들을 수집해서 일단 진술을 수집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뭐예요? 서스톤의 냄새가 슬슬 나죠. 한 다음 그 평가자들로 하여금 판단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야? 서스톤 척도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바탕으로 문학을 선정한 척도는 그 서스톤 척도입니다. 리커트나 총합평균 척도는 이제 같은 말이고요. 거트만 척도는 좀 다른 척도예요. 우리가 따로 거트만 척도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는 대립적인 형용사쌍이라고 하면은 일단 의미분화 척도가 답이에요. 서스톤 척도는 우리가 안 쓴 돌돌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구석기 시대 유물이에요. 스타펠 척도는 의미분화 척도랑 같은 족에 포함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대립 형용사쌍이 아니라 숫자를 사용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거트만 척도는 또 나왔죠.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알아볼 거예요. 자, 서스톤 척도와 의미분화 척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우리는 다음 기출 유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